그래서 20대 경험하거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배움을 처음에 넣었던 이유도 20대 시작은 대부분 다 이제 학교에서 배움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을 일종의 타임라인 이제 순위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배움을 넣었는데, 저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배우는 것도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학생들을 만날 때는 특히 뭐 클래식 TV 구독자처럼 좀 내 스타일도 좀 갖고 싶고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싶고 리더십도 좀 갖고 싶고, 저는 그런 분들한테 이제 추천하는 수업들이 있어요. 근데 꼭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뭐 학원에서 들을 수도 있고 밖에서 인터넷 강의로도 들을 수 있고. 이 수업 얘기는 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데, 처음 공개하는데. 좋은데요? 네. 4가지 주제가 있어요. 저는 첫 번째는 컴퓨터 프로그래밍 수업을 꼭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저는 엔지니어 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엔지니어들과 대화하실 수 있게 그 기초 언어를 배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요즘은 점점 뭐 AI는 말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제 얘기할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어를 하는 것처럼 이제 코딩의 랭귀지를 알아야 소통을 할 수 있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저는 뭐 외국어는 이제 당연한 거고, 영어는 클래시님도 이제 다니시면서 잘 아시겠지만 발음이 좋을 필요가 없고 근데 소통이 되면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영어 발음이 우리가 뉴스나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은데 맞아. 서로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언어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좀 하나 얹고 싶은 게, 생각해보면 이제 저희도 이제 출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영미권, 그러니까 영국인이나 미국인이랑 영어를 쓰는 것보다 그 외의 나라 사람들이랑 영어를 쓸 일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뭐 아시아인도 마찬가지고 유럽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그냥 각자 자기 그 나라의 발음이 묻어있는 발음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관습 같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어를 목표로 하는 건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 이제 소통 수단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우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영어를 좀 잘 못해도 나가서 이제 대화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통하기만 하면 되니까. 뭐 발음이나 뭐 물론 이제 다 되게 중요하지만 그게 최우선은 아닌데, 특히 이제 어떤 뭐 수험 공부나 이런 게 아니라면, 뭐 토익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좀 수단으로서, 어떤 소통 수단으로서 좀 생각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외국어죠. 굉장히 공감합니다. 제가 세 번째 추천하고 싶은 수업이나 공부는 역사 공부를 꼭 추천하고 싶어요. 특히 세계사. 왜냐면 이게 어떤 세계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싶거나 내가 뭐 한국을 벗어나서 더 큰 세상에서 소통하고 놀고 싶을 때는 이 역사를 기반으로 문화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고 있으면 패션 잡지가 됐던 트렌드 매거진이나 이제 트렌디한 이제 뉴스나 책들을 볼 때 이런 게 영국은 왜 이런지, 프랑스나 이태리나 이런 데는 왜 이렇고, 미국은 왜 이렇고, 싱가포르나 태국이나 필리핀은 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지를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그거를 알고 있으면 대화도 훨씬 더 편해져요. 그래서 그 대화가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공부를 꼭 추천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저도 이제 뭐 마찬가지로 얼마 안 살았지만 사이클이 있잖아요. 이 시대의 사이클이. 근데 이미 이제 익히 이제 알고 있으면은 뭔가 좀 미래를 예측하는데도 확실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특히 좀 트렌드를 이끌고 싶은 사람이다. 나는 리더십을 좀 갖고 싶다. 그럼 저는 연기 수업을 들으라고 추천하고 싶어요. 연기를 사람들이 나는 연예인 할 거 아닌데, 나는 배우 할 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연기를 배우면은 사실 내 몸의 감각과 내가 어떻게 상대에게 보여지는지를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사실 개인적으로 제일 후회됐던 게, 제가 졸업한 대학교가 연기 쪽 분야로 굉장히 유명해요. 뉴욕 대학교가 헐리우드 감독과 배우들도 굉장히 많이 배출했고, 저희는 브로드웨이 감독들이 교수로 오셔서, 뮤지컬 배우들이 오셔서 직접 수업을 가르치시는데, 1층에서 나는 경제학 수업 듣고 있는데 7, 8층에서 이제 저 브로드웨이 감독들이 연기 수업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수업을 하나를 못 들은 게 졸업하기 전까지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저는 이거의 중요성을 그때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상대에게 어떻게 보이고, 이런 손짓이나 눈빛이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이런 제스처, 이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연기를 공부를 해보라고 꼭 추천을 드려요. 완전히 새로운 시각인데요? 되게 획기적인 생각인데? 좀 색다른 관점이죠. 근데 진짜 공감해요. 이게 저도 어쨌든 그런 많은 분들의 그런 것들을 좀 뭐 컨설팅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좀 상담 비슷한 걸 해드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셔서. 근데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것들이 사실 연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되라, 혹은 뭐 누구
누구인 척을 해라, 무엇인 척을 해라 이런 거는 저는 완전 절대적으로 이제 지향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뭔가 본인의 고쳐야 할 점이나 그리고 이제 뭔가 내가 지향하는 어떤 롤모델적인 모습들이 있잖아요. 좀 저런 사람처럼 말을 하고 싶어. 난 좀 더 자신감이 있고 싶어. 이런 게 사실은 연기를 통해서 일단 흉내를 낼 수는 있으니까. 맞아요. 너무너무 공감이 갑니다. 네. 자, 반대로 20대 때 이거는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혹시 뭐 그런 게 있으신가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제가 뭐 한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첫 번째는 제가 이 책의 한 챕터에도 소개한 좀 의외의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 잠을 안 자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0대 때는 우리 밤새는 거 그런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사실 그게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맞아. 그래서 잠을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있는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맞아요. 잠은 충분히 7시간 이상 자도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느꼈던 이유가 제가 만났던 그런 게리 바이너척이나 앤더슨 쿠퍼나 이제 이런 기업 리더들이나 이제 세계적인 리더분들을 만날 때 모두가 다 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잠 줄이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건강을 케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잠을 잘 자는 거. 그러니까 저도 렉스 프리드먼 같은 그런 팟캐스트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네네네. 보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조스 뭐 나오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보면은 일을 엄청 많이 했다는 얘기는 해요. 네. 근데 잠은 또 다 잤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10대 때 그걸 너무 강조하니까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뭐 잠을 줄이는 게 뭔가 뭐랄까요 간절함으로 좀 대표되는 행위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또 이제 제가 해외 그런 팟캐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잠을 많이 자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걸 좀 다시 느낍니다. 또 네. 혹시 뭐가 있나요? 저는 두 번째는 이거는 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친구를 졸업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23살 친구들을 만나면 13살 때 친했던 친구랑 아직도 친한 친구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은 한 명 들까 말까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20대 때 되면은 특히나 대학 생활하고 이제 사회생활 처음 나왔을 때 그 친구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서서히 좀 멀어질 때도 있고 왜냐면 가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쵸. 멀어질 때도 있고 그게 뭐 몇 년 후에 다시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라면은 각자 잘 생활하면 좋은 거고 근데 그 시기에 친구를 졸업한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 친구를 졸업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부러 굳이 안 가고 싶은데 나가고 굳이 안 하고 싶은데 그치. 연락하고 그러면서 괜히 왜 나는 이렇게 노력하는데 상대는 나한테 노력 안 하지 상처받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물론 모든 관계를 조금 멀어질 때 잘라라는 아니지만 친구도 졸업할 수 있다. 그래서 졸업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훨씬 더 내 스스로가 마음이 좀 더 편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대 때부터는 이제 관계가 엄청 폭발을 하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네.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생긴 인맥들을 관리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똑같아요. 진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사람들이랑 똑같은 얘기하면서 술 먹는 거 하지 마라. 혹은 지금 이제 나랑 너무 뭔가 분야가 멀어졌는데 한때 친했다고 해서 만나면 그때 추억팔이만 계속 하거든요. 좀 이렇게 영양가 있는 시간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뭐 진짜 친한 우정으로서의 친구들은 좀 많이 있어야 또 이제 심리적인 그럼요. 안정감도 아, 주지만 그럼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걸 한번 좀 분석을 해보고 졸업할 필요가 있는 모임들은 좀 졸업하는 것도 괜찮다 싶네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처음에 이제 관계를 시작을 할 때 사람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대표님만의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주변에 나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를 이제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저는 제가 잘해줘봐요. 제가 그 상대에게 잘해주면은 거기에 반응이 어떤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잘해줬을 때 그거를 고마워할 줄 안다면 내가 어떤 뭐 감사를 요구하고 뭘 돌려줘 이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감사를 표현하고 이 사람도 좋게 뭔가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가 잘해주는 거를 당연하게 여기고 뭔가 뭐 더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쵸. 그저 뭐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한다거나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과연 저런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싶은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럼 그 사람들은 바로 자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굳이 내 서클 안에 넣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 모든 것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싫어하는지 그거를 알면은 그때부터 어떤 사람이
내 눈에는 좋은 사람이고 내 눈에는 내가 별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관상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도화살 이런 걸 아예 전혀 모르는데 이게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면 빅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충 이제 이런 표정을 지었던 사람들은 좀 이런 느낌이어서 그게 머릿속에 이제 막 분류가 되어 있진 않지만 그 느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말투를 썼던 사람, 나한테 이런 어떤 뭐 눈빛을 보냈던 사람,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좀 정리가 되는데 그 전까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먼저 베풀어 보면 이게 또 이제 척도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자, 이제 다음은 의사소통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인간관계에서 좀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사실 예를 들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일이 힘들다기보단 좀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힘든 거고 학교도 같이 있는 그 학급 친구들이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난 거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좀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는 얘기하는 것보다 많이 들으려고 비중을 늘리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상대는 점점 더 듣는 입장이 되어야 되니까 저는 그게 이제 소통의 이제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내가 얼마나 잘 들어주나 그러면서 상대방과 이제 그런 소통을 더 이제 키워나갈 수 있으면은 그러면서 좀 관계도 개선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내 얘기만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느끼는 존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상대의 시간을 존중한다고 느끼게 해줘야 돼요. 제가 업무를 보거나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 이메일을 보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팁이 하나 있는데 이메일을 스마트폰 화면 2개 길이 이상으로 보내지 마세요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한번 화면을 봤을 때 손가락을 대고서 한 번 올리고 그 정도 보면은 읽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길어지기 시작하면은 인간인지라 피곤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 사람은 나한테 명확하게 뭔지 얘기를 안 해주는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뭐 업무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확실하게 상대에게 저는 누구고 어떤 일로 인해서 연락을 했고 이런 거가 필요합니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그래야 상대도 내 시간이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떤 친구와 뭐 약속을 잡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와 함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게 그게 결국은 이제 존중을 느끼게 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좀 돌려 말하는 걸 많이 하고 뭔가 바로 얘기를 못 하겠고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게 결국은 어쨌든 어텐션을 주는 그 시간을 존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제로 하는 어떤 시간도 존중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상대가 시간을 존중을 받는다라고 느끼게 해줘야 그게 좋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커뮤니케이션 팁을 너무너무 좋게 주셨는데 이런 것들도 조금 그 내향인들에게는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성적인 분들에게 추천하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제가 활동하는 거를 보셔서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향적인 성향이고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말도 안 되는 대부분은 이렇게 다 이렇게 반응을 하세요. 저는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인데 근데 내향적이라고 관계를 못 맺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작은 1대1 관계를 더 잘 챙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향적인 것도 결국은 본인이 아는 거잖아요. 내가 100명, 1000명이 모였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활동을 못 하는데 3명, 4명이 모였을 때는 어쩌면 내가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럼 그거를 하세요. 내가 나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으면 그거를 집중해서 하면은 내가 꼭 1000명을 모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뭐 좀 큰 네트워크를 갖고 싶다. 하지만 작은 그룹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2-3명, 저기서 2-3명, 저 앞에서 2-3명을 모으면은 이들을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이들의 연결 안에 본인이 존재할 거예요. 자기가 이제 가운데 허브니까. 그렇죠. 또 그분들이 내가 아무리 내향적이어도 불편하지도 않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더 20th 매뉴얼을 이제 또 출간하신 우태영 대표님, 우태영 작가님을 모시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제 20대라는 시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고민도 많고, 뭐 저도 그랬고, 뭐 대표님도 그랬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 오신 김에 20대 클로버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래시 TV 구독자라면은 정말 스스로를 가꾸고 뭔가 좀 더 세상에 더 나아가고 다양한 이제 세상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 채널을 구독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놓이고 이미 너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차근차근 멀리 쌓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주변에서 어떤 신화, 어떤 성공 스토리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 쉽게 접하게 되고 특히 20대 때 물론 뭐 연령대와 상관없긴 하지만 특히 20대 때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이 돼가지고 뭔가 빨리 하려고 하는 경향이 되게 커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향이 있었고 주변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20대 때는 어떻게 보면은 다음 이제 10년 그 다음 10년을 위해서 초석을 다지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어디에 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가고 싶은 방향을 위해서 내가 차근차근 어떤 것을 작은 것들을 쌓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20대가 생각보다 빨리 갑니다. 그 20대 끝자락이 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작은 여러 가지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뭐 성사가 안 되고 뭐 하다가 원하는 대로 안 간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걸로 더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너무 빠르고 크게가 아니라 차근차근 멀리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무튼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Always be classy. class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